굳이 내가 조그만 한국까지 가서 고생해야 해?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야. 작은 한국 따윈 볼품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리시아입니다. 제가 CNN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취재해왔기에 제가 취재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다 보고 전부 경험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큰 강대국들 말해보자면 당연히 중국이라 말할 수 있고 중국의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거리가 넘치는 중국이 항상 제 마음속에는 1순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항상 말씀하시곤 했었는데 아시아를 취재하고 싶다면 거대하고 웅장하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중국으로 가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존중했기에 저는 직장 동료들의 말씀이 항상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을 취재해달라는 오더를 받는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해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상 저는 한국은 작고 볼품없는 나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야. 왜 굳이 한국을 취재하러 가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서 출발한 지 14시간 비행 후 드디어 가고 싶지 않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도착한 한국 공항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은 동남아의 후진국이라 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곳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경험했던 한국의 공항은 대반전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너무나 청결하며 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공항 내부와 화장실, 대기실 등 모든 시설이 깔끔하게 유지되며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어난 청결함은 저의 한국 취재 시작부터 너무나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항의 건축물과 내부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으며 한국의 독창적인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자연 채광을 활용한 구조는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며 공항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처럼 느껴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직원들은 모두 다국어에 능통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방문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하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방문객들이 공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출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길을 찾을 때 영어 안내판은 당연하고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안내판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길을 편안하게 안내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공항 내 쇼핑 구역은 다양한 브랜드와 한국 특산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면세 혜택 덕분에 가격 부담 없이 기념품이나 선물을 득템할 수 있는 즐거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지친 몸을 달래줄 아늑한 라운지와 휴게 공간은 마치 집처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료와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 이처럼 한국의 공항은 단순한 이동의 통로를 넘어 여러 가지의 매력과 편리함을 한껏 담아내어 해외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첫 인상을 선사합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즐거움과 놀라움이 가득한 이곳에 저의 취재도 더욱 특별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나 설렜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공항을 벗어나면서 1시간쯤 지났을 때 한국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에서 분주한 거리와 옛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동네들이 보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과일, 채소, 수공예품을 파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고 반면에 햇살 아래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완벽한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웃음소리, 거리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가 어우러져 한국의 심장부로 저를 환영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왜 제가 항상 큰 나라들만이 중요한가 생각했던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곳에서도 위대함이 숨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설렘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고 이번 여정이 단순하게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라는 풍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으며 저는 어느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적한 공원에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하루의 평온함을 즐기는 어르신들을 보며 세대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 각각의 이야기가 모두 소중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회의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이 나라가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정이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누구도 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한국을 바라볼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며 일상의 특별함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을 하루하루 경험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큰 헤드라인을 쫓던 기자가 아니라 한국의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탐험가가 된 셈이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분, 그 속엔 고대의 전통과 현대의 기적, 그리고 인생, 용기, 희망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줄 사람들이 가득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회의적이던 마음이 서서히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이 한국에서 발견할 이야기가 단지 세상을 보는 저의 시각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변화시킬 것임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더 자세히 보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독특한 역사와 현대성이 어우러진 모습을 배워가라고 초대하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취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의심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잃지 않고 이 모든 도전을 맞설 결심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포착하여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곳을 탐방하면서 저는 원래 세웠던 계획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권했던 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뉴스를 취재하려고 왔는데 대화를 나누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상황이 제가 기대했던 만큼 명확하고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뉴스는 마치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는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는 감추도록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제 노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취재를 해본 현지 기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분은 중국의 뉴스가 어떻게 선전과 검열로 뒤섞여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권력자들에 의해 걸러진 진실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면 저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퍼즐 조각 몇 개가 빠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과제와 기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제가 익숙한 길을 따라 취재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크고 숨겨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제가 발견했던 한국의 작은 디테일들, 사람들의 미소, 오래된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사람들마다 품고 있는 문화에 대한 뚜렷한 열정을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에 제가 이전에 간과했던 특별한 진실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과 논의를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의 통제된 뉴스 환경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중국에만 집중한다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면에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진솔하고 생동감 있는 문화를 이야기하자 동료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동료들이 중국이 여전히 큰 이야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여기서 느낀 친근한 얼굴들, 솔직한 대화, 그리고 분명한 자유로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논의가 끝난 후 저는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팀이 수년간 중국을 취재해 온 만큼 위험한 선택임을 알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의 진정한 정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저는 한국에서 다음 취재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현지 전문가, 역사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이 나라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분주한 시장, 한적한 동네, 심지어 도심 외곽의 작은 마을까지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를 따뜻하고 솔직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망, 고난, 그리고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번 계획 변경이 단순한 취재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저 개인의 발견의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곳에 숨겨져 있음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시끄러운 헤드라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저는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싶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변화에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들의 통제된 서사를 쫓는 대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진솔한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야기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계획을 바꾼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 마치 새로운 모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질문하며 어디로 이끌리든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며칠 후 저는 저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노씨 선생님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 선생님은 세종국가경영연구원에서 연구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이셨고 현지 연락망을 통해 저와의 만남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노 선생님께서 다가오시자 완벽한 영어로 따뜻하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는 저를 금세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노 선생님의 공손한 태도와 한국에 대한 자부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한국을 사랑하셨고 그 열정이 저에게도 전염된 느낌이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과 맑고 쨍한 하늘이 맞아주었습니다. 주변 도시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옆에는 오래된 사찰과 벚꽃이 가득한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이 혁신적이면서도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노 선생님과 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면서도 저는 한국의 일상의 소소한 디테일들에 귀 기울였습니다. 도로는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신호등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바뀌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표지판에는 날씨, 뉴스, 그리고 재활용에 관한 친절한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 디자인된 듯 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시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곳임을 느꼈습니다. 노 선생님은 이동 중에도 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과거에 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욱 강해진 한국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정신을 지닌 국가의 모습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인내, 혁신, 그리고 진심 어린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종국가경영연구원에 도착하자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부는 차분하고 집중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연구원과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열정이 반짝였고 미래에 대한 꿈과 함께 자신들의 연구와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일상 속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셨고, 다른 분은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화는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한 저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해주었습니다. 연구원에서의 회의가 끝난 후 노 선생님과 저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식사는 소박했지만 맛있었고 풍미와 역사가 담긴 여러 요리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물에 밥과 야채가 들어간 한 그릇의 음식을 시도해 보았는데 한 입 한 입이 한국 요리에 담긴 정성과 섬세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식사 도중 노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 가족, 그리고 한국에 대한 꿈을 더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개인적이고 진심이 느껴져 단순한 업무상의 인연이 아니라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모든 만남에서 진정한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고개 끄덕임이나 미소 같은 제스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노 선생님의 따뜻한 환영은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었고 저는 뜻밖의 감사를 느꼈습니다. 때로는 한 곳의 진정한 가치는 그 크기나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친절함과 그들이 품은 이야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또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한국의 과거 보물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온 역사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박물관에 발을 들여놓자 마치 과거의 비밀들이 속삭이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넓은 전시실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 고대 유물들, 그리고 한국의 긴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여서 방문객마다 전시된 이야기들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배경음악 덕분에 모든 것이 차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자신을 이 씨라고 소개하며 밝고 친절하게 맞아주신 한 큐레이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한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인 세종대왕에 관한 특별 전시를 안내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걸으며 이 씨는 세종대왕이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한 지혜롭고 배려 깊은 리더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흥미로우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씨는 세종대왕의 생애가 전시된 아름답게 꾸며진 전시구역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벽에는 왕의 초상화와 궁중의 모습, 그리고 그 시절 사용되었던 도구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전시물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전시물이었습니다.
이 시에 따르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발명이었으며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왕의 백성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저는 마치 세종대왕께서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자들을 직접 설계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는 한글 이전의 많은 평민들이 당시에 사용되던 복잡한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지식을 나누고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귀한 목표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줄수록 저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설계는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모양과 명확한 구조 덕분에 현대의 컴퓨터조차도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백 년 전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마치 세종대왕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전시 구역을 천천히 둘러보며 저는 전시된 설명문과 오래된 유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고서 왕의 칙령 그리고 세종대왕이 글을 쓰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의 모형까지 모든 전시물이 백성을 깊이 생각했던 한왕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열정과 결단력이 제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마칠 무렵 저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한 사람의 비전이 한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지 전투나 옛 전통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혁신과 배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물관을 나서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깊은 뿌리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역사가 단지 옛 책이나 박물관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탐구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들을 찾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며 저는 세종대왕의 정신과 그의 유산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희망, 발전,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도심을 드라이브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저는 세종대왕께 헌정된 유명 문화센터를 지나쳤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체험형 전시물이 가득한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전시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칙이라는 기상 측정 장치였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칙기를 사용하여 비를 측정하고 농사에 필요한 날씨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 장치 앞에 서 있으니 옛 도구들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만큼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칙기의 단순함과 효율성은 한국 문화가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대 한국을 축소한 듯한 분주한 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전통적인 가판대에서 신선한 과일, 채소, 어류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들이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최신 뉴스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는 시장을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씨라는 친절한 동네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전통 한국차와 현대적인 간식을 함께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그의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가게를 이어왔지만
동시에 현대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발전시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께서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주문을 관리하고 고객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거를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것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고대 역사나 옛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명과 밝은 디지털 전광판, 그리고 스마트한 아이디어들이 풍부하게 어우러진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유구한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대 한국이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서로 협력하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매혹적인 조합을 계속 탐구하며 이 생동감 있고 혁신적인 나라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많이 발견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전통 문화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궁금한 마음이 컸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다니다 보니 큰 나무 아래에서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잔디밭 위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밝았지만 공기 속에는 깊은 역사적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겠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작은 강의실에서 저는 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셨으며 눈빛에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언어와 기술 모두에 정통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교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하고 차분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대화 도중 김 교수님은 오래된 문서들을 보여주시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현대기술 속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연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디자인이 매우 논리적이고 명료하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단순한 모양과 패턴 덕분에 컴퓨터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창제된 것이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역사가 현대과학과 손을 잡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께서는 명확한 예시와 이야기로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학습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언어와 역사에 대한 제 이해가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한 나라를 취재하는 경험을 넘어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다고만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혁신이 한데 어우러진 살아있는 문화의 보고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공항에서 시작해 거리의 따스한 인심, 그리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솔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제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고 지금껏 몰랐던 나라의 진면목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지리적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쳐 쌓아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혁신의 결정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진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인간미와 열정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며 한국이 제게 남긴 깊은 감동과 배움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들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때 작고 미미하게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삶과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그 깊은 역사와 따스한 인심 속에서 저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